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조금 긴데, 세상에는 할 일이 정말 많고, 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고, 그렇지만 많은 선택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 할 수 있는 일, 그 가능한 일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걸로 그 혜택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러면 평생 가는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려요. 그 이제 이것저것 뭐 내가 뭐 용접사도 하고 뭐 목수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다 하겠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용접사로서는 이제 일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두 번째 일이나 뭐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내 용접 실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계속 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 어 용접이 엄청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 목적은 일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거지 용접사로 엄청난 그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용접사로서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접 실력을 엄청 늘려야 되겠다라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 이야기인 거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완성시키고 이제 다른 한 가지를 해야 이제 일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한 가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그게 잘 안 되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거 하면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이제, 좋은 방법은 이제 직접 보는 건데, 좀 여행을 좀 다니거나 이렇게 밖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엄청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나는 가지지 못한 거를 가졌다라든지, 돈을 쉽게 이야기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명성이 있다라든지 뭐 주변에 평판이 엄청 좋다라든지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외국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유튜브만 봐도 그 이제 자칭 이제 자칭 타칭 이제
나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일반인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름의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이제 나보다는 이런 점이 이렇게 훨씬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저는 실제로 이민을 하면서도 정말 여기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길 와서 같이 이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이력이, 예, 막 대단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기 뭐냐. 같이 영상도 찍었으면 해요.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의 결심을 하고 오는 거다 보니까, 그걸, 그 과정도 쉽지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성공을 한 사람들은, 나름 이제 좀 뛰어난 면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 나라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그리고 용접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용접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이민하려고 용접 선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나름 이렇게 배울 점도 많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겪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시골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어, 뭐 일하는 거는 조금 이제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수입은 어, 좀 잘 버는 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대단한 면이 있고, 어찌됐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각계각층에 이제 각 분야에 다양하게 이제 포진을 하고 있죠.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렵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 성공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 세계를 보면 정말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뭐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전문가 영역이라든지 뭐 학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제가 초보자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초보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야 되죠. 밥 먹고는 살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냥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회사랑 비즈니스를 비교를 하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어도 연봉을 주죠. 그리고 일을 못해도 연봉을 줘요. 잘리지 않으면 뭐 욕먹을지언정 연봉은 주죠. 그리고 이제 진급을 하면은 당연히 연봉 주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이라고 하면 당장 써먹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당장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을 못 들 수가 있거든요.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결정권자나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뭐 혼자 독자적으로 이제 뭐 밖에서 뭐 영업을 뭐 직접 뛰어가지고 그 뭐냐 돈을 벌어온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팀이 있고, 그 팀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밑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정권자, 사장이라든지 그 팀의 책임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업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수익이 없어요. 오히려 적자 안 나면은 다행이에요. 그 이제 적자 안 나면은 다행이고, 시간 소모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점차적으로 불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 더 커지거나 뭐 대박이 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다른데, 근데 처음에 수익이 없다. 그럼 그 기간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못하면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제 좋은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막 죽도록 열심히 한 거랑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랑 여기랑 그 이제 비즈니스랑은 다른데, 일단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하든 실수를 하든, 그리고 당장 수익을 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고 해도 연봉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돈이 많지는 않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내가 당장 나가서 어디에서 그 고객을 직접 만나서 뭐 일을 따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냐,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회사 그 다니는 거 만족해요. 예, 여기서 뭐 회사 다니고 그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하는데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만족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 선택을 하면 그건 이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예전보다 좀 이렇게 정보를 습득을 하거나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 제가 보는 유튜브를 봐도 예전에는 그 뭐 어디에 뭐 그 책 같은 거 보죠. 이제 책을 보는데 보통 이래요. 성공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그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고, 방송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 길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이면은 한 권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스토리예요.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너무 짧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쳐요. 요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없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면, 제가 실제로 해보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능률이 잘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름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그걸 해도 그게 안 돼요. 이게 각 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가 그 이제 이분이 뭐 그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10년이 걸렸다, 뭐 5년이 걸렸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 5년 매 시간, 매 달, 한 달, 뭐 2달,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그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이 뛰어났던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서 성공을 한 건데, 그럼 그 각 단계마다 똑같은 과정들, 비슷한 과정들을 다 겪거든요. 겪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성공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문장으로 끝나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걸 보고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겪었고, 그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서
익숙해지고 이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되고 이런 건데,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에 뭐 저도 이제 부동산에 시작한 지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오래는 안 됐고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죠. 그래서 계속 교육도 받고 뭐 눈여겨도 보고 이렇게 공부도 나름 이렇게 찾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일부러 남겨요.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영상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민을 하면서 그걸 안 했던 게 좀 아쉬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이민 하려고 여기 왔던 분, 유학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뭐 취업 비자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한 일반 분들이 자신이 그 단계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차이가 엄청 커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다 까먹었던 것도 이제 저한테는 희미해진 기억들도 이제 이분 거를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는. 나도 예전에 영어 때문에 많이 서러움을 겪었었는데, 나도 예전에, 지금도 영어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엄청 성공한 거 아니고요. 이제 그 과정 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 건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도를 했었을 때보다 책을 쓰는 기술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정보들을 계속 올려요. 이제 인지도도 쌓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을 낸다든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인적 자산이 쌓이는 거거든요. 휴먼 커넥션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가, 그런 인적 자산이 파워가 되고 힘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금융자산도 있어요. 지적자산도 있고, 이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쌓는 자기만의 삶의 철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지적자산, 지적자산이래. 인적자산, 네트워크를 통한 자산이 있거든요. 그것도 파워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하는 거랑 뭐 제가 자주 보는 뭐 김어준 씨나 뭐 손석희 씨나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해도 파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 한 사람이 가진 파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 거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각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정보들이 점차 사람들이 올리는 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남기고 올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제 브랜드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유튜브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도 해보고, 말하는 것도 이제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회수가 더 많이 놀릴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정보를 좀 더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예전보다 훨씬 퀄리티라든지 정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이제 훨씬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왔었을 때는 이제 용접 일이라는 게 그 이제 여기서 용접사를 더 많이 뽑다 보니까 그 이제 급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로서 취업을 하는 게 그나마 수월했던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제가 왔었을 때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이민 문도 좀 더 넓었고 영어 실력도 요구를 하지 않았었고 이제 취업만 하고 뭐 시험만 통과를 하면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받던 그런 시기였는데 취업은 어찌어찌 돼서 뭐 용접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용접 실력도 그 용접 시험도 용접 실력만 좀 되면 이제 연습을 해서 딸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결국에는 용접 실력만 있으면 뭐 영어를 조금 못해도 이민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문도 나고 해서 용접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시 그 용접사를 받는다라고 해도 그 해외 그 외국인 노동자로서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 때랑 제가 했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취업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좀 더 자기 자신의 스킬을 높이고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 혜택을 저만 보냐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공부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발전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퀄리티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하기가 쉬웠죠. 좋은 대기업도 들어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랬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은 다 대학을 나오잖아요. 다 대학을 나오고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해외 연수를 안 나간 사람이 그 스펙이 딸리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뭐 이민이라든지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레벨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요. 그 이제 한국은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치열해요. 그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을 하게끔 되면 경쟁력이 있다. 해외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극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열심히만 하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뭐 무언가 내가 뭐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창조적인 무언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서도 충분히 열심히만 하면 이렇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뭐 노력을 안 하고 뭐 이게 뭐 하는 게 쉽고 뭐 이러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고등학교 때 뭐 14시간씩 공부하고 뭐 야자하고 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때 뭐 야자해가지고 나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은 다 놀래요. 말도 안 되거든요 얘네들한테는. 그리고 뭐 중학교 수학 과정을 얘네한테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제가 배웠던 중학교 수학을 얘네한테 보여주면 되게 어려워요. 그 이제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어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한 것과 뭐 자신의 길을 찾는 것과 뭐 이런 거는 별개인 건데 어쨌든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많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제 얼마든지 배울 수는 있는데 좋은 기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상대평가다 이거예요. 상대평가. 그 이제 이민을 할 때도 용접사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이제 좀 더 스펙이 높아야 이제 내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정부에서 이제 받을 때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캐나다인들이랑 비교를 해서 나를 취업 비자까지 써주면서 쓸 만큼의 실력이 되냐라는 거죠. 영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워크를 좀 더 해주고 하면서까지 나를 써줄 만한 실력이 되느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에 있어서 무언가 할 일은 정말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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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그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빛을 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 그 이제 그걸 기준으로 뭐 이것저것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제가 이민에 성공을 했다. 그 이제 여기에서 뭐 이거 그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했어요. 그 이제 그러면은 할 얘기가 좀 더 있죠. 그 유튜브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할 얘기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할 얘기가 있고, 뭐 그런 점이 유튜브를 같이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유리한 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제가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실력이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 어찌 됐든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이제 그게 잘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사를 했는데, 뭐 창업을 했는데 이제 뭐 성공했다. 뭐 공무원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 이제 그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그 나름의 성공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부수적으로 인적 자산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사로 수입을 벌면서 이제 그 돈을 부동산 투자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배워 나가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용접사로 수입이 이제 또 그쪽에서 또 발생을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와이프가 전적으로 좀 담당을 하면서 하고, 그리고 저는 제 캐리어 쪽으로도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이유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 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그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그 제 인생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이야기를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듯이 그 이제 시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간은 있어요. 뭐 돈은 없을지라도 시간은 누구든지 다 있죠. 처음부터 시간은 가지고 출발을 해요. 시간과 젊음을 가지고 그 이제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겠냐라고 할 때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 군데에다가 올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하면 올인을 하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올인을 해서 한 가지를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지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제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게 내용인데, 인생도 그 이제 제가 뭘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고 한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제가 뭐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이민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 뭐 돈만 쓰고 시간 많이 버리고, 그리고 뭐 기술이나 뭐 영어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 아무것도 이렇게 못 건지고 그냥 이렇게 실패 경험만 안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내 시간을 이쪽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그 이제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된 건데 지금까지 대학을 나오면서 저희는 공부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서 저희가 해본 거라고는 공부에다가만 투자를 한 거거든요. 거의 전적으로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에 진심으로 올인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나한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서, 내가 정말 원해서 대학을 갔고, 내가 나한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서 올인을 해서 내가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이랬느냐? 아니거든요. 저도 안 그랬고,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면 어딜수록,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셨다라고 하시면 그 이제 돌아보시면 아마 제 말이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저희 세대들은 다 그랬고, 윗세대들도 그랬고, 밑에 세대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인 한 분들은 거의 없죠. 그 이제 그 서울대를 간 분들 중에서도 예전 한 10년 전 통계인데, 공부가 좋아서 내가 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억지로 뭐 싫어서라도 뭐 이길 뭐 윗사람들이 그렇게 갔고, 그 사회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올인을 했죠. 올인을 했는데 차라리 분산 투자를 했었으면 어땠었을까 싶어요. 그럴 바에는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이런 거라도 생기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근데 왜 올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 진심을 다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그럼 그게 나한테 평생에 가는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이런 저런 일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끔 되면 그 이제 뭐 공무원 시험 본다라고 분산 투자 말도 안 되죠. 뭐 알바하면서 뭐 공부해가지고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옆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이제 상대평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올인을 해야 돼요. 이민을 하더라도 올인 해야 돼요. 그 이제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이제 중간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게끔 되거든요. 그 이제 의문이 생겨요. 내가 이 길이 맞나? 자신감도 잃게끔 되고, 그리고 벽에 부딪히고,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거든요. 힘든 시간 충분히 겪어요. 그 이제 그럴 때 내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동기, 그리고 나한테 이게 얼마큼 중요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그 2년 동안 이민에 관해서 정말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되물으면서 이민이 맞나? 이민이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됐었을 때는, 캐나다에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었고,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저는 그 선택을 후회를 하지 않아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해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이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불편한 점 당연히 있죠. 그 이제 심심하고 그래요. 그 한국 음식도 그립고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도 그리울 때가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게 다 커버가 될 만큼 저한테 여기에서의 의미는 절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여기서 잘 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기록도 남기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점차적으로 이제 배워 나가면서 그 이제 완성을 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도전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말 열심히 안 했든지 방법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뭐 타이밍이 안 좋거나 뭐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운이 안 따라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극복이 된다. 결국에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아니면 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민 문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이게 내가 용접으로 지원을 했는데 안 됐다. 몇 년 뒤에는 다시 열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캐나다가 안 되면 호주 가면 되죠. 그 이제 어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용접을 좀 더 하다가 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어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젊으면 그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좀 더 빨리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게 자신의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정말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에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현재의 평균 연령은 한 80세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50세에서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여기서도 한 60세를 정년, 65세가 정년이거든요. 완전 정년. 저희한테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50대, 60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용접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로 하는 데에서는 아마 그때쯤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은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보다 훨씬 빨리 은퇴를 그 현장에서는 나올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0년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연령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평균 120세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 평균 120세까지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up to 200년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2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2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20살까지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추가적으로 이제 불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 만들어 보시면 아는데 자극을 많이 받아요. 무언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 전달도 잘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도 검증을 스스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받아요. 그 이제 뭐 이 내용이 뭐 좋다 어쩌다 뭐 이런 피드백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받게끔 되거든요. 이런 걸 만들게끔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인적 자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고 제 기반을 쌓는 일이고 이제 그걸 하면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로 인해서 제가 했던 말 지금 40분째 찍고 있는데 이 중에 한마디라도 가져갈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게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머리에 되뇌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한 15분 한 20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그 내용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막 편집도 막 엄청 잘 해놨고 다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럼 그 중에 한마디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저한테 남아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생각 중에 일부분이 나중에 결국에는 되거든요. 그게 남아가지고 이제 계속 되뇌이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도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그게 제 생각의 일부분이 돼요. 그래서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듣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와 독자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 내용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직접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서 지식을 습득을 할 수도 있고 그 이 사람의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넓어졌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들을 한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년 선배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이제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은 위치나 아니면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앞선 단계라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래서 더 잘 와닿을 수가 있고 더 잘 이해를 받을 수가 있고 더 잘 공감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특히 뭐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뭐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 이제 이 사람이 성공했으면 그 이제 그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달라져요. 그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보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근데 이제 잘 못 느끼겠다. 경험을 해보면 돼요. 경험을 해보면 되는데 김수영 씨가 이런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 이제 지금 그 음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에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나라의 무슨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한다.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똠양꿍이에요. 똠양꿍. 그 이제 태국 음식 태국인가 말레이시아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 먹어봤어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똠양꿍 좋아하고요. 필리핀의 시니강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들 줄도 알아요. 그 소스를 팔아가지고 뭐 거의 라면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해본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자꾸 요약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한 15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길어져요. 이거 뭐 여기까지 다 본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결론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당장 현 위치에서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 현 위치에서 보이는 세상, 그 이제 옆에서 보는 세상,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TV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뭐 누가 뭐 재벌 이야기 뭐 거리가 멀잖아요. 솔직히 안 와닿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어,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분산 투자를 아까 그 한 가지를 해가지고 확실히 끝을 내야 돼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라든지 계속 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나랑 좀 안 맞는다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올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선택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많은 선택을 하려면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하죠. 근데 있는 게 젊음밖에 없고 뭐 시간밖에 없다. 그럼 그 시간을 써가지고 뭐 발품을 팔아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돈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되고 없는 돈으로 이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품 팔아야죠.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직접 하라라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도 발품 팔으면서 부동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돈 생기면 이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린다. 처음부터 전문가 아니다. 그 이제 실패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 거칠 수도 있다. 몇몇 사람들 예외예요. 능력 뛰어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막 역량이 막 무슨 초능력을 가졌나 싶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양옆에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똑똑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그 뛰어난 사람들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아예 꿈도 안 꿨어요. 그 이기는 내 길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불가능할지 어떨지. 뭐 공부에 올인을 했던 건 아니니까 그 이제 뭐라 드릴 말이 없는데 시간이 걸린다.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일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근데 선택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간이 걸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